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말이죠,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압수 및 수색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검찰에 이첩을 못했다고 지금 이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3일 10시 28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요. 계엄군이 말이죠, 국회에 진입하기 전에 계엄군 10여 명이 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가 28분에 했으니까요, 2분 뒤죠. 10시 30분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말이죠, 오후 11시경에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말이죠, 국회보다는 한 30분 정도 빠른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계엄군이 진입을 했을까요? 당시에 말이죠, 저는 이제 계엄 선포 당시에 깜짝 놀라지만은 사실은 그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그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또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말이죠, 이유가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관계가 있을 법한 분들에게 제가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과 주사파에 의해서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을까, 이런 제 질문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참으로 궁금해 하면서도 말이죠, 그 윤 대통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탄핵이 아니라 윤 대통령께서는 곧 하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나라를 말이죠, 주사파와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이 모든 중심에는 지금까지 강력한 그 반국가 세력들과 대치를 하면서 투쟁을 했던 정광훈 목사님의 그 대한민국 혁명운동본부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문이 말이죠, 이제 오늘 밤에 완전히 제게 풀렸습니다. 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12월 5일자 그 특별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300여 명의 계엄군이 3일 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한 3일 밤 그 10시 30분부터 말이죠, 그 다음날 4일 새벽 2시 40분까지 기습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아마 관악구에도 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채 관악청사하고 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진입을 해서 말이죠,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선거 장비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핸드폰도 압수를 했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바로 근본의 비상계엄은 종북 세력과 주사파와 외부 핵행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지른 이 선거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국회에 진입한 그 개헌 문제는 너무 무기력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투입 인원보다도 말이죠. 또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헌군이 말이죠.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먼저 진입한 것,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국회는 한 200여 명이 진입을 했는데 이 선관위는 한 300여 명이 진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중점을 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면서 말이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근거를 말이죠, 윤 대통령께서는 전산 조작으로 인한 총선 부정선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후속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뭔가 전산 조작으로 인한 총선 부정선거를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면은. 자, 여러분,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또 보도에 따르면은 말이죠,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23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국가기관의 그 합동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 보안 점검 당시에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보면서 일부 포렌식을 했는데, 그때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기록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에 국정원에서의 그 수사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말이죠,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압수 및 수색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검찰에 이첩을 못했다고 지금 이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신문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제도는 말이죠, 대법관 그리고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선거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모든 것을 증거로 말이죠. 또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부정 소송도 말이죠, 법원에서 번번이 영장이 기각된 것이 첨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비상계엄 시에는 말이죠,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스카이데일리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그러니까 23년 7월에서 9월경에 말이죠, 부정선거를 확인했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말이죠, 올 여름에 최초로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이 신문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보도를 못하는 것은 말이죠, 정부의 처리 보호폭에 맞추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보도를 유예해 왔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이죠,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여러 유튜버와 개인 그리고 단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 너무 피로감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느냐. 부정선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도 사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유튜버 개인 및 단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제기했지만은 선거관리위에서 조사를 하고도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보더라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말이죠. 오히려 진상을 밝히는 데에 방해의 모습을 보여한 것을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말이죠. 그것이 실리는 만만한 것 아닙니까? 이 거짓하게 되면 말이죠. 이분들 다 교도소 갑니다. 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이죠. 조사,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선거 부정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총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들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값진 열매를 모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